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시기를 치료하고 있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죠. 영양제를 어떻게 선택해서 먹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영양제 전성시대라고 하죠. 아니면 좀 홍수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영양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약을 가져와서 그 약을 먹어서 부작용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약은 우리 몸에 해롭다라는 생각들이 어느 중에 막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과 다르게 영양제를 선택하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양제를 쓰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시는 선생님도 많이 있어요.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첫 번째 근거로는 그 비타민 제제를 예를 들어 봤을 때 비타민을 먹지 않았을 때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각기병이라든지 구루병이라든지 눈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영양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안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만으로도 이런 병이 생기지 않을 만큼 영양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있다. 굳이 영양제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의학에서는 이 영양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능의학에서의 치료는 뭐냐면 전체 몸의 시스템을 바라보는 전인적인 치료를 하잖아요. 약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즉각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되었을 때 항생제를 먹어서 균을 없앤다든지 하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 몸을 흐트러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약들도 있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차단한다든지 극단적으로 너무 강하게 쓴다든지 그거보다는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제로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기능의학에서는 많은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이란 무엇인지 미네랄이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찬찬히 알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사용하게 되면 좋고 어떻게 사용하면 나쁜지를 알아본다면 사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이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베르베르병, 즉 각기병이란 게 있어요. 이게 근육이 위축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베르베르병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말 이름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표현이래요. 나중에는 신부전까지 와서 사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병들이 정제된 쌀과 그렇지 않은 쌀을 먹었을 때 발병률이 확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쌀겨에서 이런 각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질소화합물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아밀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질소화합물인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질이다. 그래서 바이탈, 생명이라는 물질을 합치다 보니까 비타민, 바이타민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계속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 아민이라는 구조물을 갖지 않고 있는 질소물질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아민에서 이자를 빼버려서 지금의 비타민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현대로 하자면은 비타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소량 물질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합성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코르빅산이라는 이름도 있고 비타민 C라고도 하고 왜 이런 이름들이 되게 많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 비타민 A, B, C, D라는 것을 먼저 본다면요. 사실은 처음에 비타민 B가 먼저 발견되긴 했습니다. 즉, 쌀겨에서 추출한 물질들이 우리 몸이 살아갈 수 있는 대사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물질들을 비타민 B군이라고 먼저 선정하게 되는데요. 왜 B가 되냐면 그 시기에 발견된 비타민 A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 A는 지용성 물질이었고요. 비타민 B는 물에 녹는 수용성 물질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용성 물질인 것을 비타민 A라고 칭했고요. 수용성 물질을 비타민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된 건 비타민 B가 먼저 발견이 되었지만 이 지용성, 수용성을 나누다 보니까 비타민 A, B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 C, D, E는 거의 발견된 순서대로 그 다음 알파벳을 붙여나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미네랄이에요. 자, 미네랄은 저희들이 마그네슘, 칼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도대체 그건 또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네랄은 어째 보면은 유기물질이 아닌 무기물들이에요. 즉 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광물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지만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물질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로운 이점들을 내고 있는 것을 바로 미네랄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또는 구리나 아연 같은 경우예요. 이런 미네랄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심장이 뛰거나 또는 수축 이완을 해야 될 때, 근육이 움직이고 수축 이완을 할 때 칼슘, 마그네슘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다면 제대로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나트륨이잖아요. 나트륨 바로 뭐죠?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소금이에요. 아마 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과 설탕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소금은 미네랄에 속하는 거고요. 설탕은 우리 몸에 먹는 영양 요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설탕은 영양 에너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먹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해요. 하지만 소금은 미네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설탕과 소금은 절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비타민이 아닌 기타 영양제입니다. 플라보노이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강황, 컬큐민, 라스베라톨 이런 것을 항산화제 제품들이 있잖아요. 식물에서 추출한 이런 항산화제를 전부 다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한 기전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을 복용했을 때 항산화 작용들이 일어나서 염증들이 줄고 우리 몸에 좋은 작용들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영양제는 도대체 어느 정도 필요할까? 영양제는 정말 먹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양제는 정말 좋은 작용하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건지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각기병이나 구루병이나 이런 병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의 병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최소 권장량이거든요. 이 최소 권장량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들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타민들이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는 구루병이 걸릴 수 있지만 비타민 D는 또한 면역의 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발견되면서 나타나는 용량이 바로 적정 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영양제는 이제 소량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기능을 발휘한 만큼 많은 양을 좀 더 먹어야 된다. 하지만 이 많은 양이라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영양소에 비하면 정말 작은 양이긴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현대인들은 단순당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이런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비타민 소비량은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영양제가 식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밥 먹기 싫고 그냥 알약만 잔뜩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냥 하루 3끼 이것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분한테 분명히 얘기하죠. 약보다 비타민보다 식사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먹는 자연에서 얻는 식사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들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많은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주는 식단들을 잘 하는 것이 그 어떤 비타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양제로 질병을 치료해야지, 영양제로 어떤 몸을 회복해야지 하는 것보다 영양제를 사용하기 전에 올바른 식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아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영양제를 많이 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좋아져 있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런데 혈압이 190, 200을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당뇨가 200, 300을 치솟고 있는데도 영양제만으로 의존해서 내가 이 질병들을 치료하겠다? 이랬을 때는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급성기 질환일 때는 당연히 약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만성화가 되면서 우리 몸을 적절히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을 때 그때 영양제로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한쪽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약과 영양제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제품들을 써야 됩니다. 요즘은 영양제의 홍수 시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많은 영양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들 중에서는 정말 근거가 없는 제품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듣도 보다 못한 제품들이 훨씬 인기를 많이 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인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적용돼 왔던 비타민 C나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제품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부족한 것을 먼저 채워주고 거기에 플라보노이드 제품들 또 우리가 새로 알게 된 제품들을 첨가해야지 야 이런 것이 새로 나왔대 이것이 획기적이대 라고 자꾸 귀만 열어들고 따라가게 되면 정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적정 용량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게 먹었을 때는 효과를 전혀 발휘할 수가 없고요. 이미 내 몸에 충분한데 그것을 계속 먹는다고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자, 영양제를 사용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 다섯째는 바로 원인을 치료하는 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치료에 집중하게 되면 현대 약물 치료법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혈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을 떨어뜨리는 영양제를 많이 써야지, 당이 올라가니까 당을 떨어뜨리는 영양제를 많이 써야지, 이렇게 된다면 지금 하는 약물 치료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내가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선택한다면 바로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생님과 많은 상의를 거친다면 정말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고요. 다양한 검사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환자의 얘기를 듣고 환자가 원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기능의학의 근본이듯이 영양제도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양제의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질병이죠. 바로 만성피로증후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